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드리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연결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설명하기 힘든 깊은 매력을 발산하는지 말입니다. 짙은 화장이나 완벽한 몸매, 혹은 젊음이 주는 생기발랄함에 의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주목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힘.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반면 어떤 이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마치 내면의 빛이 희미해진 듯 세상의 시선에서 멀어져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말했습니다. 그 차이는 유전자나 운에 있지 않다고. 그 차이는 한 여성이 용기 내어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고 스스로를 직면하며 무의식의 여러 층을 통과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바로 그 영혼의 깊이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서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한 나이 든 여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미용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난 의식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여는 7가지 열쇠, 7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6번째 열쇠는 아마 당신의 삶 전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열쇠, 보이지 않는 왕관, 자신감. 성숙한 여성의 자신감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대담한 선언의 연속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화려한 옷의 과시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왕관과 같습니다. 누구도 씌워줄 필요 없고 누구도 인정해줄 필요가 없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무게와 위엄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사회가 흔히 칭송하는 인위적인 자신감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자존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요란하게 웃으며 모든 순간에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여성들을 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불친절한 시선이나 작은 비판에도 그녀들은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그것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칼 융이 페르소나라고 불렀던 우리가 사회와 관계 맺기 위해 사용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성숙한 여성은 더 이상 그 가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자신감이 외부의 시선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처, 두려움, 실패, 심지어 자기 안의 어두운 그림자까지도 모두 끌어안을 때 비로소 깃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녀에게 끌리는 이유는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카페에 들어서는 두 여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여성은 젊고 최신 유행에 맞춰 옷을 입었으며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인정에 달려있다는 듯 끊임없이 스마트폰 화면 속 자신을 확인하고 알림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두 번째 여성은 나이가 더 많고 꾸밈이 소박하지만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고 미소는 부드럽고 평온합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온전히 자신의 집인 것처럼 편안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젊은 여성에게 잠시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가 이내 거두겠지만 두 번째 여성에게는 눈길이 더 오래 머뭅니다. 그것은 외적인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땅에 깊이 뿌리내린 듯한 안정감, 우리 모두가 갈망하지만 좀처럼 이름 붙이지 못하는 바로 그 에너지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깊은 호수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누군가 그 표면에 돌멩이를 던질 수는 있겠지만 몇 번의 잔물결이인 후에는 이내 평온을 되찾습니다. 성숙한 여성은 칭찬이나 비판, 평가하는 눈빛이나 무관심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충분히 아름다운지, 충분히 유능한지, 충분히 가치 있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녀를 거부할 수 없이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녀의 평온함은 대부분이 거절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보석과도 같습니다. 칼 융은 자신감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 즉 우리가 종종 부정하는 자기 자신의 일부와 화해하는 데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질투, 나약함, 이기심, 과거의 실수들. 젊은 여성은 종종 이런 어두운 면을 드러내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 믿고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여성은 다릅니다. 그녀는 그림자가 지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식하고 통합해야 할 대상임을 압니다. 마치 달의 아름다움이 그 빛뿐만 아니라 그 빛을 감싸 안는 어둠에서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여성이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온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녀는 강력한 자석과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식보다 더 매혹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은 또한 한 여성이 고독을 마주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미성숙한 여성은 고독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판결이라도 되는 듯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여성은 고독의 순간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깁니다. 그녀는 조용한 방에 앉아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일기를 쓰면서도 온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외부의 존재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감이 밖으로 발산될 때 그녀는 누구의 관심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이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안전한 항구를 찾듯 그녀에게 이끌려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연단되는 습관입니다. 거울을 보며 결점을 지적하는 대신 자신에게 미소 짓는 습관, 피곤할 때조차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허리를 펴는 습관입니다. 모든 단어에 자각의 무게를 싣기 위해 말을 아끼는 습관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회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과거가 현재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자기 용서의 습관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자신감은 바로 그 특권입니다. 그것은 학이나 부, 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가장 용감한 여정, 바로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여성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녀가 살아온 경험과 고통, 교훈과 빛으로 벼려낸 보이지 않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 관심의 추구를 멈추고 갈망의 대상이 되다 자신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왕관은 성숙한 여성에게 조용한 자력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빛을 더욱 밝게 만드는 또 다른 비밀, 또 다른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관심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갈망할수록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그 추격을 멈췄을 때 여성은 진정으로 갈망의 대상이 됩니다. 심리학에서 융은 무의식의 투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관심을 구할 때 우리는 내면의 결핍을 바깥으로 투사하며 우리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에 묶어두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텅 빈 그릇을 들고 누군가 채워주기만을 기다리며
뛰어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릇을 내밀수록 누구도 그 안에 무언가를 부어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난 관심에 대한 갈망은 소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신비감을 감소시키고 매력을 앗아갑니다. 반대로 한 여성이 자신의 그릇을 기쁨과 활력,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보살핌으로 채울 때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는 자세로 서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채워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대신 그녀의 온전함에 이끌리게 됩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 크기가 더 커질 것이다. 이는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더 집착할수록 더 많이 잃고 더 많이 내려놓을수록 더 많이 끌어당깁니다. 무성한 정원으로 난 열린 창문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매일 거기 서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소리치고 손짓하며 초대한다면 그들은 잠시 힐끗 보고는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히 그 집에서 살며 오직 당신의 기쁨을 위해 정원을 가꾼다면 지나가던 누군가는 당신이 과시하려 하지 않았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걸음을 멈출 것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요란한 외침이 아니라 고요한 비밀과 같습니다. 현실의 관계에서 관심을 갈망하는 여성은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그가 문자를 할까? 아직 나를 신경 쓰고 있을까? 그녀는 1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춰 자신의 계획을 수정합니다. 이 행동은 나는 스스로 충분하지 않으니 당신이 내 가치를 확인해 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빨리 매력을 잠식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희소성의 원칙이라 부릅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숙한 여성에게 이것은 심리 게임이나 일부러 멀어 보이려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녀는 쫓거나 매달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올 운명은 결국 자신을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떠올려 보세요. 공기 중에 부드럽게 떠다니는 멜로디. 그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더 깊이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똑같은 멜로디가 끝없이 반복되며 기청이 터져라 울린다면 그것은 짜증스러운 소음이 될 뿐입니다. 관심도 이와 같습니다. 관심을 갈망하는 여성은 너무 크게 튼 음악과 같아서 사람들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필요를 내려놓은 여성은 멀리서 들려오는 멜로디와 같습니다. 더 고요할수록 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잠시 멈춰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관계에서, 일에서, 삶의 모든 숨결 속에서 당신은 어떤 종류의 음악입니까? 타인의 관심으로 침묵을 채우려 항상 시끄럽게 울리는 곡조인가요? 그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저 보여지고 싶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누구도 시선을 뗄 수 없는 풍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갈망하는 것은 종종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 하지만 한 여성이 그 두려움에 맞서고 그 공허함과 함께 앉아 홀로 있으면서도 온전함을 느낄 용기를 낼 때 그녀는 새로운 차원의 매력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녀는 융이 항상 강조했던 온전함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온전함이 그녀가 구하지 않을 때조차 모든 시선을 그녀에게로 이끕니다. 세 번째 열쇠, 스타일을 상징으로 사용하기. 원형의 표현 타인의 시선이 그녀에게 이끌릴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그녀의 존재감뿐만 아니라 그녀가 스타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즉 조용하지만 강력한 언어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스타일은 단순히 옷이나 색깔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상징이며 집단 무의식 깊은 곳에 묻혀있는 원형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융은 상징은 정의하거나 설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렴풋이 예감되지만 우리의 소나기를 벗어나 있으며 우리 언어에 익숙한 단어로는 적절히 표현될 수 없는 의미를 향해 그 너머를 가리킨다. 라고 썼습니다. 스타일은 한 여성이 자신의 영혼 가장 깊은 층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단지 현재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원초적인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여성은 청바지에 흰 셔츠처럼 단순하게 입어도 군중 속에서 돋보이는 반면 다른 여성은 명품 브랜드로 치장해도 배경 속으로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 차이는 한 명은 자신의 상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반면 다른 한 명은 그저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라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스타일은 당신의 기분과 본질을 반영할 때 영혼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평범한 옷차림인데도 모두가 오늘 당신 빛이 나네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옷과 에너지 그리고 영혼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코코 샤넬은 말했습니다. 누추하게 입으면 사람들은 그 옷을 기억한다. 흠잡을 데 없이 입으면 사람들은 그 여자를 기억한다. 여기에 융의 정신을 더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 안에 살아있는 원형대로 입으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영혼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은 스타일이 정교할 필요는 없지만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진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강력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셔츠나 당신의 마음을 밝혀주는 색깔의 옷을 입을 때 당신은 스타일이 영혼의 상징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간과되는 측면은 바로 향기입니다. 향기는 원초적인 기억과 감정이 자리한 뇌의 가장 깊은 부분과 연결된 가장 오래된 언어입니다. 성숙한 여성은 향수가 단지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녀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타인의 기억에 남는 무의식적인 각인임을 압니다. 핵심 진실은 이것입니다. 스타일은 타인이 감탄하도록 자신을 장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 여정의 물질화입니다. 당신이 의상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어떤 언형을 표현하고 싶은가? 당신이 올바르게 선택한다면 당신은 단지 옷을 잘 입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일이 상징이 될 때 그것은 유행을 초월하여 타인들이 그 화려함이 아닌 진실함으로 기억하는 것이 됩니다. 네 번째 열쇠, 여성적 에너지의 포용, 흐름의 힘. 스타일이 세상이 당신의 영혼을 엿보는 가시적인 상징이라면 여성적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는 못하지만 항상 느끼는 보이지 않는 기류입니다. 그것은 방 안의 은은한 향기처럼 전체 분위기를 형성하며 바로 이 에너지가 지속적이고 심오하며 흉내낼 수 없는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칼 융은 남성 속의 여성성인 아니마와 여성 속의 남성성인 아니무스라는 원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성숙은 한 사람이 자기 안에 이 두 힘을 조화시키는 법을 배울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경쟁적이며 통제하고 결단력 있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다시 말해 아니무스의 논리로 살아야 한다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유능하고 역동적이 되지만 자신의 자연스러운 여성적 에너지와는 점점 더 단절됩니다. 이때 그들의 타고난 매력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긴장감, 경직성, 그리고 다가가기 힘든 분위기가 차지하게 됩니다. 두 개의 강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댐으로 막혀 통제되고
그 흐름은 인간의 명령에 굴복하도록 강요됩니다. 그것은 힘을 생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아름다움과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다른 강은 자신의 리듬에 맞춰 흐릅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하늘을 비추고 때로는 거세게 솟구치지만 항상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여성적 에너지와 단절된 여성은 댐에 갇힌 강과 같고 그 에너지로 돌아간 여성은 자유롭게 흐르는 물과 같아 우아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흐름의 힘입니다. 여성적 에너지를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강요하지 않으면서 영향을 미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나무를 쓰러뜨리는 바람의 힘이 아니라 땅속으로 스며들어 생명을 키우는 물의 힘입니다. 이 에너지와 다시 연결된 여성은 이기기 위해 논쟁하거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마치 달이 태양과 빛을 두고 경쟁하지 않지만 막상 떠오르면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더 이상 통제를 방패로 삼지 않는 여성은 강물처럼 모든 것이 오고 가는 것을 허용하며 고요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 곁의 남성은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이 변하고 부드러워지고 더 진실해지며 그녀 곁에 더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성적 에너지를 일깨우는 습관은 간단한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로 통하는 직접적인 관문인 당신의 몸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춤, 부드러운 요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이것들은 사소한 사치가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다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몸이 이완되면 마음은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그리고 마음이 내려놓을 때 여성적 에너지는 자유롭게 흐릅니다. 여성이 자신의 부드러움을 포용할 때 그녀는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종류의 힘을 발견합니다. 조용하지만 바위를 닳게 하는 물처럼 오래 지속되는 힘을 말입니다. 5번째 열쇠, 영혼의 대화법, 깊이로부터의 소통. 여성적 에너지가 타인이 직관적으로 감지하는 보이지 않는 기류라면 언어는 그들이 처음 마주하는 표면의 잔물결입니다. 이 둘이 합쳐질 때 성숙한 여성의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울리는 영혼의 멜로디가 됩니다. 대화는 단 몇 분간 지속될 수 있지만 그 메아리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평생 머물 수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라도 일어나면 둘 다 변화된다. 진정한 대화는 정보의 교환이 아니라 상호 간의 변화입니다. 성숙한 여성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녀에게 소통은 조종하거나 감동시키기 위한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의식이 타인의 무의식과 만나는 깊이에서 연결되는 예술입니다. 그런 여성과의 대화는 모든 것이 느려지는, 깜빡이는 촛불로 밝혀진 조용한 방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당신은 신문받거나 방해받거나 판단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핵심까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숙한 여성은 침묵이 소통에 존재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녀는 말과 말 사이의 공간이 1000마디 문장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음악에서처럼 멜로디를 만드는 것은 음표뿐만 아니라 심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소리는 단지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악기입니다. 성숙한 여성이 내면의 자신과 화해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된 심장 박동의 리듬, 부드러운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단지 단어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운율을 듣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성의 얼굴보다 목소리를 더 오래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목소리는 감성적 기억에 깊이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여성은 이것을 알기에 지배하기 위해 서두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리듬을 가지고 천천히 말하며 각 단어를 통해 에너지가 흐르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여기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와 같은 가장 단순한 문구조차 잊을 수 없는 멜로디처럼 뇌리에 남게 됩니다. 성숙한 여성과 대화하는 것이 따뜻한 벽난로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거칠애를 벗어던질 만큼 안전함을 느낍니다. 6번째 열쇠, 독립적으로 살기, 스스로 우주가 되기 영혼의 대화법이 한 여성이 타인의 마음에 닿게 한다면 독립성은 그녀를 타인이 탐험하고 싶어하는 하나의 완전한 우주로 변화시킵니다. 오직 한 여성이 자기 안에서 온전할 때만이 그녀는 사랑을 거래로 만들지 않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독립성은 이 두려움에 맞서고 홀로 서서도 충분함을 느끼며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이 온전히 살아갈 용기를 내는 것의 결과입니다. 성숙한 여성은 자신이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임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공허를 채워주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광활한 하늘과 들판, 강, 밤, 그리고 찬란한 새벽이 있는 하나의 완전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용기를 가진 자만이 그 세계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독립적이지 않은 여성은 관계 속에서 쉽게 자신을 잃습니다. 파트너에 맞춰 자신의 취향을 바꾸고 그의 일정에 맞춰 계획을 취소하며 버림받을까 두려워 자신의 꿈마저 포기합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여성은 다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 열정, 친구, 그리고 개인적인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사랑할 때 그녀는 마음의 문을 열지만 그 안에 자신을 가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유가 남성들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머물고 싶게 만듭니다. 그들은 의무감이 아닌 선택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성숙의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한 여성이 착한 딸, 완벽한 아내, 희생적인 어머니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질 용기를 낼 때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 이기심, 반항심, 자유에 대한 갈망과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직면함으로써 그녀는 더 이상 그것들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고 진실되게 살기 위해 삽니다. 그것이 독립의 기초입니다. 독립성은 고립이나 사랑의 거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목과 같습니다. 뿌리는 땅속 깊이 파고듭니다. 그것이 그녀 자신과의 연결입니다. 줄기는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겪어낸 회복력입니다. 그리고 가지는 넓게 펼쳐집니다. 그것이 세상과 연결될 준비가 된 그녀의 자세입니다. 나무는 바로 서기 위해 다른 나무에 기댈 필요가 없지만 가까이 오는 이들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합니다. 독립적인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굳건히 서 있지만 그녀의 존재는 다른 이들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성이 나는 살기 위해 당신이 필요하지 않지만 내 삶에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말은 어떤 맹세보다도 강력합니다. 그것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한 영혼의 자유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자유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은 영원합니다. 7번째 열쇠, 정서적 성숙, 궁극의 매력으로서의 고요함 칼융은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여성은 이것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 배신 또는 실패가 자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족쇄가 아닌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녀의 매력은 상처받아 본 적이 없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과해 걸어나와 평온한 눈빛을 갖게 되었다는 데서 옵니다. 정서적 성숙은 감정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미성숙한 여성은 부주의한 말 한마디에 울고 늦는 메시지에 분노하며 사소한 논쟁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매력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성숙한 여성은 깊은 호수와 같습니다. 하늘을 비추고 산들바람에 잔물결이 일지만 결코 그 본연의 고요함을 잃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성숙은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드러납니다. 긴 줄에서 짜증내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는 방식, 다른 사람의 고통에서 기쁨을 얻을 필요가 없기에 유해한 소문을 피하는 태도, 자신의 가치가 외부의 시선으로 정의되지 않음을 알기에 뼈있는 농담에 미소 짓는 모습. 이 작고 반복되는 순간들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아우라를 만듭니다. 정서적 성숙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하고 상처받고 웁니다. 하지만 사랑이 의존이 되고 고통이 증오가 되고 눈물이 무기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온화함이며 많은 여성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자신에게 온화할 때 그녀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그녀를 온화하게 대하고 싶게 만드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소음에 지치고 돌아갈 곳을 갈망합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여성은 바로 그곳, 다른 사람들이 판단에 두려움 없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정신적 안식처입니다. 이 매력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혹적인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 영혼의 깊이에서 발산되는 고요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7가지 습관은 단순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비결이 아니라 한 여성을 그녀의 근원적인 자아로 되돌아가게 하는 7개의 문입니다. 각각의 습관은 작은 발걸음이지만 함께 모여 인생을 자신감의 빛, 성숙의 침묵, 여성적 에너지의 부드러운 흐름, 그리고 독립의 심오한 자유가 있는 완전한 공간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목적지에 이르면 아름다움은 더 이상 외적인 장식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산되는 에너지장이 됩니다. 누구도 만질 수 없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한 여성의 가장 오래 지속되는 매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녀를 흠모하는가가 아니라 바로 이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과 고요히 앉아있는 법을 배웠고 바로 그 고요함으로부터 세상